여러분 안녕하세요. 2025년입니다.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여의도 펀드매니저 TV도 2025년에는 좀 더 날카로운 분석과 또 아주 좋은 종목을 잘 선별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수익을 전해주는 그러한 그 유튜브 방송으로 뭐 구독자는 많이 늘지 않는데 꾸준히 터벅터벅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오래 하는 사람이, 꾸준히 하는 사람이 늘 이기죠. 제 방송이 좀 올드하고 뭐 그런 측면도 있는데, 또 제가 여러분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많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날카로운 분석, 그리고 날카로운 종목 선별, 그 다음 수익률 확보, 뭐 이 획득, 이 세 가지가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의 핵심이죠. 네. 여기에 기본적인 이 그 가정, 목표, 목적에 충실하게 유튜브 방송을 잘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좀 올해는 여러분들과 좀 많이 소통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 고민하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좀 분석해 주는 거, 1대1로 저에게 의뢰하면 제가 분석해 주는 서비스, 이런 서비스도 좀 개설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친밀하고 친근하게 여러분들에게 좀 다가가고 싶은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1월 1일이라고 특별히 어떤 것을 선별해서 하기보다는 제가 기본적으로 했던 방식을 그대로 좀 꾸준히 답습하며 네, 어떤 제 날카로운 시장을 보는 눈을 좀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시장은 12월 30일 날 시장이 열렸죠. 단기 조정이 지속되는 모습이 확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라가다가 이익 실현 물량을 맞고 떨어지는 모습. 물론 이제 1월 1일 날 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데,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에 대해서 확실하고 철저한 이익 실현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게 과연 2025년에도 이어질지, 이게 이제 가장 큰 저희들의 관심사죠. 네, 지속 여부. 여전히 장은 보수적 스탠스를 가지고 가는 게 맞을 것 같아. 1월 20일 취임식까지는 모든 게 불확실성, 언클리어한 게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자본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게 언클리어인데, 불확실성인데, 이 불확실성이 지금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이미 시장에 선반영이 돼서 우리 트럼프가 집권한 11월 달에 당선된 이후에 장이 올랐다가 살짝 조정을 받는데,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한 뭐가 제재와 그리고 장벽이 나타날 것인가, 아니면 뭔가 또 새로운 아이디어로 시장에 또 충격을 줄 것인가, 아니면 또 피해갈 수 있을 것인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시장을 지배하는 unclear, 불확실성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따라 보수적 스탠스가 맞다. 따라서 트럼프 취임 전까지 20일까지는 변동성에 대해서 대비를 하자. 아마 1월 20일 날 중국에 대한 어마어마한 막대한, 카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해서 막대한 제재와 장벽이 쳐질 것이다.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대한 뭔가 그러한 전략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두 가지 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클리어, 불확실성이라는 큰 무거운 짐을 앓고 2025년 1월 1일 또는 1월 2일 금일 시장전망 및 투자 전략 출발해 봅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올해 목표는 이제 3만 명으로 잡아왔습니다. 지금 이제 거의 8,500명인데 아마 이게 이제 종목을 좀 많이 다루면 좀 많이 올라가는데, 종목을 다뤄줄 수 없는 게 또 우리 제 카페를 하기 때문에 카페 친구들에게 기회를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또 종목 다루기 힘든 구조입니다. 네, 금일, 그러니까 금요일이 아니죠. 화요일 12월 30일 날 미국 주식시장을 보면 다우는 마이너스 0.07, 나스닥은 마이너스 0.9%, 네, S&P는 마이너스 0.43%. 장 초반에는 나름대로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밀려버리는 형태, 다 이런 형태가 나왔는데, 그만큼 미국 주식시장 마지막 날에 경계 매물, 차익 매물이 강했다. 특별한 뭔가 악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3일 연속 하락으로 2024년이 마감이 됐다. S&P 500 2024년에 23%나 급등을 했다. 그렇지만은 역시 투수와 주식은 마지막 공끝이 좋아야 되는데 약간 찝찝하게 장이 끝난 거죠. 24년 말이. 이런 부분은 좀 마음속에 부담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게 이제 2025년 1월에 전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아니면 이게 절연이 되고 새롭게 시장이 시작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는 거죠. 우리가 이제 어제도 이제 제가 이걸 봤는데, 우리 코스닥이 전국 꼴등이죠. 세계 꼴등이죠. 마이너스 21.7%.
코스피 마이너스 9.6, 프랑스 마이너스 3%, 인도네시아 마이너스 2.7. 나머지는 거의 다 플러스 있어요. 나스닥 29.8, 대만 29.3, 차이나도 그 X 같은 중국도 15% 가까이 상승하는 이 장에 우리만 꼴등을 했다는 것은 뭐가 문제가 있죠. 당연히 정치적인 상황, 글로벌 경쟁력에서 반도체, 2차전지 모든 것들이 다 추격을 받는 그러한 모습, 그다음 정치 리더십은 실종, 올드한 정치 리더십의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삼성전자 해부작거림도 큰 문제로 작동을 한 것 같아요. 여러 애널리스트들의 글을 보다가 삼성증권의 애널이 쓴 것이 가장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 싶어서 한국 증시의 3가지 생존 전략 이러한 제목으로 삼성증권 애널이 쓴 글을 기반으로 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증권 애널리스트한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게 이제 2024년 우리 코스피의 모습인 거죠. 7월까지는 좋았어요. 7월까지 쭉 올라오다가 그다음부터 대불확실성의 하락, 정치적인 탄핵 리스크, 정치 리더십의 실종, 무능, 그 다음에 삼성전자의 해부작거림, 중국의 추격,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가 당선될 수 있다는 가정에 대한 어떤 장벽, 제재, 이런 것들이 시장에 막 섞이면서 우리 한국 주식시장이 가장 피해를 보면서 박살이 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 12.3 내란 사태도 큰 문제로 작동을 했죠. 제가 이제 이 그래프 여러분들에게 자주 보이는데 트럼프 1기 때의 모습이죠. S&P 500인데 당선이 되고 이때 당선이 됐는데 약 뭐 올 초까지는 그 다음에 초까지 한 달, 2달은 확 오르고 그 다음에 법인세와 관세의 장벽을 세우면서 무너지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미국은 지금 이런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는 올라갔다가 이제 하락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이 구간에 있다면 우리가 좀 대비를 해야 된다. 따라서 어떤 관세와 어떤 장벽을 세울 것인가, 또 법인세를 또 어떻게 인하를 할 것인가, 단금과 책찍의 퀄리티가 중요하고 두 번째 이것이 우리 한국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두 가지를 구별을 해야 돼서 취사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미국 주식시장이 하락하면 우리나라는 상승할 이유가 거의 없죠. 같이 하락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일단 보수적 스탠스, 언클리어에 대비해라. 이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25년 한국 증시 3가지 생존 전략이 있다. 지속된 국내 시장 부진으로 비관론이 가득한 25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트럼프 2기 출범, 대내의 불확실성이 따른 원화 약세 지속,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 우려 등 우리 시장에 호재는 없고 악재만 가득하다. 25년 상반기 수출 모멘텀 둔화는 불가피해 보인다. 심지어는 우리나라 GDP가 마이너스로 갈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어제 두렵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수출 명목 금액은 그러니까 외형은 꾸준히 증가했지만 24년 8월부터 YOY로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는 것이 뭔가 문제로 보여진다. 퀄리티는 좋지 않았다는 거죠.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이 양호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약했던 이유는 이러한 퀄리티 측면에서 좋지 않았다. 따라서 시장을 이끌고 가는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의 올해 25년 V자 반등은 쉽지 않다. 따라서 코스피는 지난해 2400포인트의 강한 하락 경직성을 확인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만족을 하면서 크게 상승보다는 박스권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 2400에서 2600 사이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일단 1분기에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개인적으로 밑밥을 까는 거죠. 이제 시장에서는 한국 기업의 ROE 둔화를 100번 인정한다 하더라도 10%의 영업이익률과 ROE 대비 PBR가 0.8배는 저평가가 명백하다. 이걸로 봐서는 저평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닥은 견고한데 문제는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다. 두 번째, 바닥은 정말 견고한가? 여기에 대해서 물음표도 찍어봐야 되는 거죠. 미국이 무너지면 한국도 함께 무너질 것이다. 시장의 견고한 하방이 투자 이유는 될 수 없지만 지금과 같은 불확실성 장세에서는 안전판은 될 수 있다. 하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물음표를 가지고 2400이 무너지고 2300 초반까지도 빠질 가능성도 대비를 해야 된다. 그 이유는 미국의 강력한 규제와 관세 장벽, 이런 제재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강하게 나왔을 때 우리나라는 수혜보다는
악재, 피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한방 후려가 갈기는 그 모습이 1월 20일 이후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히려 1월 20일 이후에 1월 말까지 모든 제재가 나오면 그 이후에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오히려 모든 악재가 쏟아진 이후에 사라. 그래서 지금 매수할 게 아니라 1월 20일 이후에 트럼프 2기의 모든 악재와 전략과 정책이 장벽이 쏟아질 때 그때 사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이 애널리스트는 비관론이 팽배한 한국 증시 속에서도 그나마 투자의 기회를 찾는다면 이 세 가지다. 첫 번째는 미 정책의 수혜가 명확한 섹터, 조선과 방산, 특히 조선, 성장에 대한 차별적 모멘텀이 있는 기업, 에이직 반도체라든지, 그렇죠? 뭔가 성장에 대해서 차별적 모멘텀이 있는 기업, HBM에 대한 기술력에 대해서 치고 올라가는 것들, 그 다음에 2차 전지에서 한두 종목들이 이제 전고체로 간다든지 4680을 확실하게 싼 가격에 잘 만들어낸다든지 이런 그 성장에 대한 차별적 모멘텀이 있는 기업. 그 다음에 바이오, 제약 바이오 중에서 어떤 그 파이프라인의 퀄리티가 좋은 종목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비만 치료제에서 경구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SC 제형 같은 것들을 빨리 잘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이런 종목들은 차별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전체적으로는 안 좋은데 차별적으로 올라갈 종목들을 선별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세 번째, 한국만의 강점을 보유하는 기업 뭡니까? K푸드, K팝, K컨텐츠, K화장품 이런 것들은 경쟁력이 있고 해볼 만하다. 올해도 문제는 이제 작년에 기대감으로 많이 갖고 숫자가 살짝 미스가 나면서 성장력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우리가 물음표를 찍으면서 특히 화장품 같은 거 조정을 크게 받았는데 이제 올해 바닥을 찍고 이제 밸류에이션이 낮아졌으니까 숫자로 증명이 된다면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이 애널리스트는 세 가지를 다시 한번 강조를 했는데 미 정책의 수혜가 가는 거, 방산이나 조선, 우리나라 자체나 또 기술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생존력이 강한 기업들, 모멘텀 있는 기업들, 그리고 한국만의 강점을 보유한 K자가 붙은 것들 중에 숫자로 증명될 수 있는 것들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르고 선별하면 충분히 올 1분기, 올 상반기까지 먹을 게 있다. 이렇게 리포트에서 요약 정리를 했습니다. 네, 되돌아보는 2024년 수출 명목 금액은 좋았지만 성장률이 문제다. 떨어지는 거죠. 그다음에 달러 강세, 여타국 통화 약세, 홍콩 파운드, 우리나라가 한번 봅시다. 영국 파운드 1.1 약세, 싱가포르 약세, 중국 위안, 유로, 프랑스, 대만, 캐런, 한국 원이 12.3%로 약세 바닥에서 세 번째네요. 그렇죠? 좀 심각한 상황이다. 멕시코 페소는 마이너스 16.7, 브라질 헤아리 1등, 멕시코 페소 2등, 한국 원화 3등, 일본 엔화 4등. 전부 다 미국을 중심으로 수출을 하는 그런 기업, 원자재를 수출을 하든 중간재를 수출을 하든 OEM으로 뭔가를 제조업을 하든 이런 기업들이 트럼프 집권 이후에 굉장히 피해가 많았다. 그렇죠? 이 애널리스트는 트럼프 취임 이후 100일 타임라인을 만들었는데 1월 20일 날 대통령이 취임하죠. 1월 20일 날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있고 1월 28일 FOMC 회의가 있고 1월 23일 독일 연방의회 선거가 있죠. 여기에 지금 앨런 머스크가 998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면서 문제가 크게 번지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굳이 남은 나라에까지 트럼프는 극우는 아니죠. 극우는 아닌데 앨런 머스크가 자꾸 이렇게 하면은 뭔가 앨런 머스크도 나중에 큰 코 다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3월 18일 날 FOMC 회의가 있고 두 번째 3월 중 중국 양해가 있고 4월 2일 날 취임 100일이 되는 거죠. 한국의 재보궐선거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취임식 특사가 누가 가느냐. 트럼프 정책, 중국에 대한 관세 및 미국으로 리쇼링 정책, 트럼프의 세계 질서 이런 것들이 관심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트럼프 시대에 한국이 다 죽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세 개의 섹터나 세 개의 키포인트는 살아남을 것 같다. 트럼프 2.0 수혜주, 조선주, 방산주. 그렇죠. 트럼프가 요청한 K조선, 나토 회원국의 방위비 분담 증가. 그렇죠.
뭐 실질적으로 유럽도 좀 문제가 있던 것 같아요. 보통 2%씩 그 GDP 대비 방위비 분담을 하기로 했는데 룩셈부르크 같은 0.5%, 뭐 어떤 나라는 0.9%, 2% 방위 분담을 하지 않으면서 사실 미국의 프리라이더로 엉쳐가는 모습, 다음에 WHO도 미국이 돈을 많이 내는데 중국 편향적인 모습, 뭐 이런 것들이 문제로 잡고 있는데 우리가 겉으로는 트럼프가 밉지만 까보면 다른 나라들도 너무 미국에게 모든 걸 맡겨놓고 자기들은 뭐랄까요? 도덕적으로 피해가는 그런 모습. 두 번째는 각자 도생이 가능한 기업, 바이오, 빅파마향 기술 수출인 것, 글로벌 AI나 자율주행 밸류체인의 수혜주들, 에이직 반도체에 관한 수혜주들,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각자 도생이 가능하다. 대체 불가하는 것, 한국만의 강점, 슈퍼 IP, 게임, 엔터, 음식료, 화장품, 그렇죠? 그 다음에 컨텐츠. 지금 우리도 오징어 게임 2가 처음에는 굉장히 부정적이었는데 볼 거에 없으니까 일단 항상 비교 우위적으로 1회 때보다 오징어 게임 1보다는 좀 약하지만 그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보는 횟수는 더 늘어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하는 거죠. 이렇게 된다면 오징어 게임 관련주들이 조정을 받다가 전 다시 상승해서 올라올 것 같다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팍 올라왔다는 것을 탈환은 못하지만 이렇게 빠졌으니까 90% 정도까지는 올라오지 않을까. 이때 이제 팔아야 되죠. 네. 그래서 굳이 지금 팔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트럼프 2.0 수혜주, 각자 도생이 가능한 기업, 대체 불가한 그러한 독자적인 퀄리티를 가진 기업, 이 세 부류의 그러한 기업에 속한 한국 기업들은 살아남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이 애널리스트가 강조한 건데 제가 이 부분에 굉장히 동의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도 도움이 좀 되시길 바랍니다. 네, 이번 주에 이제 보면 1월 2일, 내일, 1월 2일 날 첫 거래가 10시 개장이죠. 금요일 ISM PMI 제조업 지수, 1월 7일 날 CES 2025가 열리죠. 네, 1월 8일 수요일 미국 FOMC 의사록 공개, 삼성전자 4분기 잠정 실적 1월 8일 날 나오네요. 1월 9일 미국 증시가 휴장 하루. 네, 우리 대통령이 돌아가셨던 거죠. 그렇죠? 미국의 대통령. 네, 지미 카터. 네, 금요일 미국 12월 고용 보고서. 이거 중요한 거죠. 이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 한번 봅시다. 연말 미국 시장의 급락은 좀 신중히 살펴봐야 될 조정 장세의 초입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신중해야 된다. 본격적인 실적 발표 시즌 도래와 20일 대통령 취임 시 그리고 바로 쏟아낼 그 많은 제재와 무역 장벽에 대한 대비가 아직도 부족하다. 이미 70% 정도는 반영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내용 중에서도 어마어마한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충격이 한 번 더 있을 것이다. 올해 그때 사야 된다는 거죠. 올해 새롭게 시장을 지배할 키워드가 아직 무엇인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혼돈이 지속될 것이다. 미국이 중국 때리기를 하면 우리나라 유불리 섹터가 정해지는데 뭐가 유리하고 뭐가 불리할지 지금 예상은 되지만 또 한번 지켜봐야 된다. 조선, 방산, 전력기계 등은 유리한 섹터로 보고 자동차, 중간재, 반도체 등은 다소 불리할 것으로 일단 보여지죠. 여기에 이제 주요 변수인 환율 약세가 얼마나 멈출 것이냐, 수출의 호황제가 갈릴 것으로 보이는 거죠. 네, 일단 뚜껑을 열어봐야 될 2025년 새해 첫날 증시가 우리의 바람대로 상승 반전하기를 강렬하게 기대해 봅니다. 오늘은 첫날 첫 번째로 우리가 그나마 주식 투자할 만한 3개의 섹터, 그렇죠? 네, 3개 섹터, 트럼프 2.0 수혜가 되는 섹터, 우리만의 강력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강점 있는 섹터, 세 번째 K자가 붙으면서 우리만 할 수 있는 섹터, 이 3개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고 함께 가자. 이게 이제 오늘 첫 번째 여러분들과 하는 저의 주제입니다. 네, 여러분 첫날인데 좀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시겠지만 새해는 좀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을 잃어버리신 분들, 또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관심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카페 이 주소 복사치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카페입니다. 네, 여기 리딩하고 이런 방이 아닙니다. 서로 집단지성으로 토론하고 방향성을 이야기하고 종목도 분석해드리고 잘 찍어드리는 좋은 그러한 카페입니다. 여러분들 유료니까 천천히 잘 생각하셔서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월 1일 2025년 1월 첫 방송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잘 마쳤습니다. 올해도 하루도 쉬지 않고 꾸준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